잇몸뼈가 녹으면은 무조건 발치밖에 답이 없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가끔이지만 이렇게 잇몸뼈를 재생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18년차 통합치과 전문의 김은입니다.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께서는 세균으로 인해서 발생한 잇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치근왈텍술 또는 이제 치주소파술 같은 잇몸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잇몸 치료를 하면은 녹아내린 잇몸이 다시 차오를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미 세균과 염증으로 인해서 내려앉은 잇몸은 잇몸 치료를 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잇몸 질환은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만성질환 중에 한 가지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이 약을 먹는 것처럼 잇몸 질환 환자분들은 잇몸 치료를 받는 게 바로 그 치료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치료제를 꾸준히 받는다고 해가지고 잇몸 질환이라는 만성 질환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잇몸 질환이 더 심화되고 더 나빠지는 거를 막아주고 그 상태가 유지되게 하거나 아니면 나빠지더라도 서서히 나빠지게 예방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잇몸 치료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엠도게인이라고 잇몸을 다시 재생하는 치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굳이 말하자면은 치료가 아니라 잇몸 재생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엠도게인은 손상된 잇몸 조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제예요.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잇몸뼈가 넓게 손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효과가 없어요. 반대로 국소적으로 좁게 잇몸뼈에 손실이 있어서 특정 부위에 잇몸뼈를 재생을 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약제예요. 재생이 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래 상태 높이까지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보다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제라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뼈이식 수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가 심을 수 있는 뼈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지 자연치아 뿌리에는 바로 달라붙지는 않아요. 임플란트 뿌리에 뼈이식하는 것과 자연치아 주변에 잇몸 치료 후 뼈이식하는 거는 성공률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엠도게인이나 뼈이식 같은 잇몸 수술로 원상 복구될 수 있는 환자분들의 케이스는 20%도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잇몸 수술이나 고리식을 통해서 다시 잇몸이 차오르게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를 치료를 시작을 할 때 환자가 치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또 임플란트를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잇몸 뼈이식 또는 엠도게인을 이용한 잇몸 재생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잇몸 수술로 원상 복구될 수 있는 환자 케이스는 어림잡아도 한 20% 이상 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한 검사와 진단 후에 진행을 하셔야지 헛고생을 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잇몸뼈가 녹으면은 무조건 다 발치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잇몸뼈가 녹아도 잇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염증이 잡히고 뼈가 녹아내려간 경우에는 이 염증의 원인인 치석과 세균을 깨끗하게 제거만 해주더라도 몇 달이 지나면은 깨끗한 잇몸뼈가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치주낭이라 불리는 깊은 구멍으로 기구를 깊숙하게 넣어서 말 그대로 박박박박 치석과 염증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치과 공포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치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불편했던 치아가 점점 탄탄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치료를 받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잇몸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케이스들을 보여드렸지만요. 녹아버린 잇몸은 사실 재생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평소에 양치질, 치실, 구강세정기 같이 매일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이나 간단한 잇몸 치료 같은 예방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셔야지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치과를 가셨을 때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내 잇몸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첫 번째
번째 보여드린 사진처럼 잇몸뼈가 치아 주변으로 해서 흰색 라인이 그대로 평평하게 있다면은 뼈가 녹은 거 없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정기적인 스케일링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지가 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이제 입안을 봤을 때 심각한 염증이 있으신 분인데 어떤 부위는 뿌리 끝쪽까지 하얀 선이 내려가 있고 어떤 부위는 뿌리 중턱까지 이제 내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잇몸뼈 라인이 거의 다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분이에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올 때는 반드시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서 제가 이제 환자분께 잇몸 상태가 어떠었다. 여기는 조금 많이 안 좋고 뼈가 내려가려는 이제 기미가 보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셨을 때 이런 설명을 해주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잇몸뼈 상태가 거의 뿌리 끝단까지 녹아 있고 전체적인 모든 뼈가 중턱까지 내려가 있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임플란트를 한두 군데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뼈 이식을 하면은 또 비싸고 통증도 심하고 오래 걸린다던데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뼈 이식 없이도 임플란트를 4개 혹은 6개까지 심고서 튼튼한 전체 치아를 만들 수 있는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법도 있거든요. 오늘은 잇몸뼈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꼭 발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살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평소 잇몸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서 잇몸 건강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생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